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욕먹는 전세대책에서 나온 보석 7년 탁상 행정의 종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전세대책이 지난 19일에 발표됐는데 비난이 굉장히 커졌었죠. 2021년까지 11만 4천으로 공급한다 했는데 그 공급주택이 아파트가 아니라 대부분 빌라예요. 또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 평수만 공급하니까 야, 이게 아파트 3, 4인 가구의 아파트를 원하는 실수요자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비난은 커지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은 이게 한계예요. 왜냐면은 이게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돈의 가치는 워낙 급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세대책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으로 정리를 드리고 이 전세대책 안에 정말로 중요한 발표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오늘 추가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어떤 내용이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중산층도 살고 싶은 질 좋은 공공임대를 만들자. 그것이 8월 달의 지시사항이었는데 그 이후에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11월에 이 공공임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전세대책에 포함이 돼서 발표돼서 별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지난 7년간의 국토부 최악의 탁상 행정에 종지부를 찍은 거죠. 자, 이 대책으로 많은 가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지난 7년간의 탁상의 행정이었냐? 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개편된 임대주택 정책이 있었어요. 서민층 임대주택은 행복주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 중심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이 행복주택을 만들어서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과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급 대상자가 20대하고 30대 중반까지 그리고 62세 이상 고령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40대하고 50대는 붕 떠버린 임대주택 정책이었는데 이것을 무려 13만 6천호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임대주택의 공실이 굉장히 많고요. 항상 한 번에 모집이 완료되는 거 없이 대부분 이제 추가 모집까지 아니면 기존 자격 완화까지 하면서 모집을 해야 됐던 임대주택 정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청년들이 이 주택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진 신도시 같은 데 지정을 했고요. 또 하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신혼부부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외면받은 탁상 행정이라고 저희가 치를 떨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서민들 임대주택은 행복주택으로 대체를 했고 중산층 임대주택은 뭘 도입을 했냐? 바로 뉴스테이를 도입을 한 거예요. 자, 그전에는 장기 전세 제도나 10년 임대주택 정책이 있었는데 이것을 뉴스테이로 많이 전환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건 어떤 내용이냐? 주변 시세의 90에서 95%의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욕을 많이 먹은 이유가 이 주변 시세의 90에서 95%의 전세 시세가 아니라 월세 시세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외곽에 인천에 짓는데도 전용 84제곱미터 임대료가 100만 원. 근데 이 당시에 전세 가격은 그만큼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하러 만들었을까 이런 비난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한 언론 보도를 보면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불리는 뉴스테이 정책도 공공기능에 민간에 넘긴 케이스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기금을 통해 건설사 장사를 돕는다는 특혜 시비가 불러일으킨 제도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민간 사업자에 대한 과대한 특례가 폐지되면서 거의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 임대주택 정책 중에서도 이 10년 임대도 이번 정부에서 없어졌죠. 장기 전세도 없어졌고요. 자, 장기 전세를 제외한 중산층 임대주택 정책의 큰 문제점은요. 분양 전환 주택만 공급한다는 거예요. 전용 59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많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크기가 분양 전환하는 주택만 공급한다는 부분인데 이 분양 전환하게 되면 누구만 이득이 있다? 공급하는 시행자만 이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년 임대 같은 경우는 LH가 공공택지의 시세 차익을 다 가져가서 부채를 감축하는 목적으로 썼고요. 이 뉴스테이 같은 경우는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의 프리미엄을 다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한마디로 건설사나 LH는 그 돈을 벌어서 좋고 그리고
LH 같은 경우는 손쉽게 임대주택 숫자 채워서 좋았던, 한마디로 국민만 손해봤던 정책이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게 싫으면은 18평 아파트 들어가라는 게 그동안의 임대주택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주거복지 로드맵이다 뭐다 해서 공공임대 늘린다고 아무리 몇백만 숫자를 들이내봤자 실제 주택시장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이 행복주택이 도입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었냐? 서울에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은 거기에 그전에는 쉬프트라는 장기 전세가 들어갔었는데 그것이 행복주택으로 대거 전환이 되면서 크기가 굉장히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단지가 들어가면은 분양받은 사람은 내 집 마련해서 좋았고 조합원들은 투자 성공해서 좋았고 임대주택 이제 희망자들은 좋은 단지에 적당한 크기에 들어갈 수 있어 좋았는데 이것이 행복주택으로 들어가면서 전부 다 이런 초소형 면적만 들어간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락 헬리오시티 그 금싸라기 땅에 18평짜리 아파트 신혼부부 들어가라고 몇백 세대씩 공급했던 바보 같은 일이 있었단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로 도입되는 중산층 임대주택에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이걸 희망하는 세대가 굉장히 많다는 부분이죠. 그동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멀리 밀려나서 외곽에 주택을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중산층 임대주택에 대한 세부 계획이 굉장히 자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중산층 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3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 있다 나가라. 한마디로 10년 지나면 주택 사란 얘기였는데 30년까지 보장을 한 거죠. 장기 전세 주택 20년보다도 10년이 더 깁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도 굉장히 완화해서 중산층까지 포함을 하는 중위소득 150%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4인 가구의 월 소득 712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웬만한 이제 외벌이에다가 그리고 맞벌이들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금액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득이 많으면은 월세 금액은 좀 높아질 수 있대요. 그래서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시세 대비 임대료는 좀 높아질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좀 비율을 조정하고 임대료는 동일하게 좀 저렴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면적 부분 보면요. 4인 이상은 전용 면적 71제곱미터 이상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럼 71제곱미터 이상이면 전용 면적 74. 요즘 많이 공급되는 평수, 분양 평수 30평이고요. 그리고 34평을 4인 이상한테 공급하겠다.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3인한테는 이제 66제곱미터 이하, 한마디로 전용 59제곱미터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민이라고 작은 평소에 들어가라고 할 권리는 정부가 없는 겁니다. 생활 수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임대주택도 그만큼 업그레이드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시범단지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공공이 토지를 공급하고요. 민간이 설계하고 건설까지 같이 하는데 분양하고 임대를 같이 이제 설계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좀 퀄리티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단지가 성남 금토 A4 블록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2판교 테크노밸리 옆에 지정되는 신규 택지입니다. 이게 아마 주거복지 로드맵에 지정됐던 거예요. 2017년에 지정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고양 장항지구라고 지금 집값 한참 올라가고 있는 킨텍스 주상복합 근처에 위치한 곳인데 여기에 신규 택지가 조성이 돼요. 여기에도 분양과 임대를 동시에 공모를 시켜서 이런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요, 성남 낙생, 그리고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200호가 중산층 임대주택이 공급이 될 거고요. 3기 신도시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요. 여기서 보시면은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지구에 교통이 편리한 곳 등 곳에 공공임대를 배치하고요. 자족용지에 직주 근접형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대로 청년주택은 원룸이거든요. 원룸을 자족용지를 활용해서 공급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동안에 이 행복주택이 청년하고 신혼부부한테 이런 원룸이나 1.5룸을 공급했는데 그 원룸과 1.5룸을 공급하기 위해서 아파트 용지를 활용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더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청년을
위한 주거 형태는 별도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귀한 3기 신도시 아파트 용지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나온 거죠. 실제 이제 적당한 면적의 공급이 더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그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임대주택을 임대 단지로만 하지 않고 이제 분양하고 임대하고 같이 소셜 믹스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보금자리 지구에서 참 잘했죠. 장기 전세하고 분양을 적절히 조화를 이뤄서 잘 진행했던 부분을 이번에도 따라한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됐었던 오래된 80년대, 90년대 지어진 공공임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중계동이나 가양동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다시 건축해서 용적률을 높게 해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분양 아파트도 집어넣겠다 해서 소셜 믹스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범 사업지 15곳을요. 중계동, 가양동, 수서동, 번동, 등촌동 이런 곳을 대거 포함시켰고요. 일산도 있네요. 어찌됐든 3기 신도시의 행복주택,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도배안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공급될지도 중요하잖아요. 말로만 중형임대 해놓고 뭐 1000세대 이런 식으로 공급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무려 이 30평대 임대주택을 6만 3천 호나 공급을 한대요. 2025년까지 1년에 평균 한 12,000호씩 공급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나 봤더니 2023년부터 숫자가 훅훅 늘어나고요. 2025년에는 2만 호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매년 2만 호씩 공급을 하겠대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신규 택지에서 먼저 공급하고 그 뒤에 3기 신도시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부분, 한마디로 임대주택이 이런 주택시장의 과도한 수요 쏠림을 분산시킬 수 있을 거다. 적어도 2024년, 2025년부터는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혹시 이것 때문에 분양 물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 계획된 주택 인구 계획의 전체 공공임대 건설 호수 수준에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관리하겠다. 한마디로 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중형 임대주택을 늘릴 거냐? 기존에 뭐 10년 임대를 하려고 했던가 아니면 행복주택을 하려고 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중형 임대로 늘려 나가겠다는 방침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임대주택 공급 면적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서 전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도요. 너무 개인한테 다 부담하라고 하지 말고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좀 부담을 하면서 임대료 부담을 낮춰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